이른 아침 서둘러 물을 데우는 엄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원수가 터져가지고 안 돼요. 수리할 능력이 안 되고 좀 그래요. 애써 데운 물은 늘 아들 차지인데요. 낡은 집에 서린 한기 때문에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돼섭니다. 혁진아, 칫솔 갖고 와봐, 진짜. 치약 묻혀줄게, 칫솔 갖고 와. 스마트폰 놔두고 얼른 와. 신발 신고 이리 와. 자, 혀 닦았어? 자, 입 흔들어. 여기다가. 여기 물 흘리게 조심하고. 27 건장한 청년이지만 아직 서툰 게 더 많은 아들. 이제 혼자 스스로 할 때도 있는데요. 이를 깨끗이 못 닦으니까 제가 가끔 도와줘요. 이렇게 씻을 때는 항상 이렇게 붙어 계셔야고요. 네. 세세. 수건으로 닦고 수건 줘봐. 세수. 이래봐, 더 닦아야지. 혼자선 정리정돈도 못하다 보니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게 많은데요. 혁진아, 걸레 어디 있어? 걸레 안에 안 있어? 그럼 엄마가 걸레 찾을게. 응. 근데 걸레는 거실에 놔둬야 돼. 그래야 물기 닦지. 여기 있네. 뭐든 보이는 대로 방 안에 쌓아두는 게 습관이 돼버린 아들. 그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원래 신발이랑 그 걸레는 맨날 방에다 갖다 놔요. 빗자루 같은 거. 자기 옆에가 있어야지 만족을 느낀가 봐요. 방 안 가득 쌓인 너저분한 물건들은 아들이 밖에서 주워온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들인데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혁진아, 이거 이대로 놔둘 거야? 응? 여기 치울까 말아? 안 치워? 왜? 싫어? 혁진이가 봐도 답답하지? 이렇게 해놓은 거 좋은 거야? 혁진아? 응? 쌓아둔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들 혁진 씨. 그 때문에 엄만 늘 속이 상하는데요. 엄마랑 이거 정리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 공간이라 생각한가 봐요. 이제 이렇게 이만큼 있으면은 이제 만족을 느낀 것 같아요. 이 신발도 자기 거다고 갖다 놨어요. 옷도 그러고 우리 혁진이 옷.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아들의 이상 행동.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살, 5살 때 지적장애를 받아서 좀 발달이 늦어가지고 원래 커가면서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성일 나면은 못 이겨요. 진짜로 못 이겨요.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간에서도 가면은 선생님들이 혁진 물건 못 만져요. 함부로. 만졌다 하면 엊그저께도 월요일날 난리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들의 감정 상태. 걷잡을 수 없이 난폭해질 때가 많아 엄만 늘 마음이 불안한데요. 이럴 땐 아들이 좋아하는 우유가 특효약입니다. 몸이 착한가? 가자.
우리 혁진이 아까 물건 만져서 하는 거야? 갖고 갈게. 그래, 갖고 가. 여기 갔다 와서 굽힐게. 응. 아, 가만히 있어봐. 옷 좀 잠가줄게. 한결 기분이 나아지자 서둘러 집을 나서는 혁진 씨. 손꼽아 기다리던 주간 보호센터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혁진아, 폴라하고 갔다 와. 네. 키만 훌쩍 컸지 여전히 엄마를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아들 때문에 늘 애가 탑니다. 북적북적해요, 아침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이제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혁진이가 자기 물건 이제 비닐봉지에다 많이 싸갖고 가려고 그걸 먼저 하거든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좀. 근데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봉지가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는 양이 안 찬가 봐요. 큰 봉투에다가 몽땅 넣어야지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아들 혁진 씨와 한바탕 전쟁이 끝나면 엄만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됐네요. 형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우리 동기요. 네네. 여기 봐봐. 바로 큰아들 동규 씨와의 전화 통화입니다. 봐봐. 동기야. 네. 아니. 동기 지금 어디야? 동기 지금 뭐 하고 있어? 요거예요. 그게 뭔데? 대머리예요. 대머리? 대머리. 아, 대불리. 네. 밥 먹었어? 네. 뭐 했다 먹었어? 그 기다려. 아, 고기 있다 먹었어? 이15야 갈게요. 아, 25일로 올 거야? 네. 지적장애가 있는 동규 씨는 몇 해 전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봐주는 장애인 공동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데요. 곁에 두지 못해 늘 가슴이 아립니다. 저 지금 큰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애도 장애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룹홈에 있어요. 혁진 씨 말고 아드님이 한 분 더 계세요? 네. 동기 아빠 병원비를 감당을 못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동기라도 편하게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데서 그래서 보낸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동기도 집에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고 싶어 했는데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춘경 씨의 꿈. 하지만 남편의 극심한 알코올 중독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맨날 밖으로 돌고 집에는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해가지고 저만 이게 애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빠가 혁진이한테 그 나이타 불로 오태한다고 들이대고 부엌에서 또 가위도 갖고 오고 배 앞에요? 예, 망치도 들고 또 불도 사방도 켜고 다니고
큰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데요. 저는 이 빗자루가 수달이 돼가지고 네. 이걸로 많이 해요. 지은 지 40년이 넘는 낡고 오래된 집. 이마저도 간신히 새들어 살고 있지만 갈라지고 무너진 집안 곳곳은 이제 보수조차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곰팡이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옛날에 그 2층에 그 물이 새서 고쳤는데 이렇게 새서 타고 내려오네요. 그 싱크대 여기 앞에랑 여기까지 흘러내려요. 여 싱크대 여기 가스레인지 옆으로 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앞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갖고 여기 물이 고이면은 이제 수건으로 닦아요 제가. 아 여기 방은 옛날에 그 미장이 했었거든요. 근데 밑에가 깔아놨는 거 여기가 주저앉으네요. 여기 자판도 찢어지고 진짜 집이 너무 많이 깔아놨네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암담한 현실.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다 보니 엄마의 삶도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큰 방에 서랍에다 옷을 차근차근 해서 넣어놨는데요. 혁진이가 빼가고 머리맡에 두니까 먼지가 묻어서 다시 빨아서 비닐봉지에 싸놓은 거예요. 비닐봉지에 넣으면 손이 안 만지니까 혁진이가 안 만지더라고요. 덜 만지더라고요. 네, 입는 옷도 있고 좀 버릴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입는 옷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 한 번씩 다 뒤집어야 되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구분해서 이렇게 넣으신 게 아니에요? 예,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해갖고 못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덜어낼 수 없는 엄마의 무거운 마음이 집안 곳곳에 그대로 쌓여 있는데요. 이게 싸는 것이 만족을 느낀가 봐요. 저도 그게 병적 같아요. 한마디로 딱 본 게 병적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싸놓으면 한 번씩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족을 좀 느낀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그게 정신과 약도 먹고 그래가지고. 술로 망가져 이젠 거동도 불편한 남편. 그 만만치 않은 병원비 부담과 장애가 있는 두 아들에 대한 걱정이 엄마의 마음을 곪게 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힘들어가고 한다면서도 놓치고 하더라고요. 막 머리에서 만상이 귀찮아요. 집안일 하는 게 이게 어지러진 꼴을 못 본데 하는 것이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이 울적한 것 같아요. 아니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증 그게 있어요. 지금 한 5년 정도, 5년, 6년 됐을 거예요. 오래됐어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지쳐 있는 상황이어서 치료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이기도 하고 뭐 일반적인 불안이나 강박보다도 훨씬 더 뭐 많은 약을 쓰더라도 이제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또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불안이나 우울을 좀 치료하면서 주변에서 그 환경을 좀 도와주고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마음 둘 곳 없는 외롭고 고단한 날들. 그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요. 고통 속에 갇힌 엄마의 마음이 늘 발목을 붙잡지만 그렇다고 마냥 집에만 있을 순 없습니다. 지켜야 할 두 아들이 있는 엄마이기 때문이죠.
뭘 찾으신 거예요? 소주병이요. 소주병? 네. 없나요? 예, 없네. 예. 가봐야 돼. 거리를 돌며 공병을 수거하는 일은 우울증이 심한 엄마에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공병은 언제부터 이렇게 주우러 다니셨어요? 한 5개월 전부터요. 6개월? 네. 겨울에 다니셨네요, 추운데? 예.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팔아서 좀 쓰려고요. 아니, 아들이 이렇게 자꾸 뭔가를 주워오고 한다는데 네. 병 가지고 가면 괜찮아요? 숨겨놔야 돼요. 방으로 갖고 들어간 게. 예. 숨겨놔야 돼요. 갖고 가갖고 숨겨놨다가 팔아요. 아니, 이렇게 주워와도 쉽지가 않네요. 예. 모아놓기가? 예, 좀 힘들어요. 예. 병이 없네. 다 주워 왔나 보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버린 빛바랜 동네. 하지만 이곳이 아니면 갈 곳 없는 막막한 상황이 엄마를 늘 초조하게 합니다. 이 지역에 다니니까 사람이 많이 떠나서 없어요. 동네가 여기 재개발지구로 된 게 언제부터예요? 지금 한 3년이나 4년 정도 됐어요. 3, 4년 됐어요? 예, 오래됐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다른 동네로 이사를 안 가셨어요? 형편도 안 되고 마땅한 집도 없고 그래서요. 못 갔어요. 예, 혁진이 동규가 이제 자기 방을 원하는데 방이 나와봤자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 한 칸밖에 없더라고요. 원룸? 예, 그리고 거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살아보려 안간힘을 쓸수록 또다시 앞을 가로막는 막막한 현실. 언제쯤이면 남들처럼 평범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그저 암담하기만 합니다. 빈병이 없네요. 한계에 부딪혀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몸과 마음. 아이고 다리야. 지칠 대로 지친 삶이 엄마를 점점 무너지게 합니다. 무거운 거를 많이 들면은요 어깨랑 허리에 가고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근데 다리는 좀 시렵고 통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허리는 또 앉아 있으면은 이 피를 못하고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병은 생활비 조금 좁박해갖고 좀 보탬이 될까 아주 주스로 다니는데 빈병이 없네요. 생계비를 좀 받아서 파는 이제 아빠 치료비로 들어가고요. 이제 나머지로 이제 혁진이나 오면은 이제 맛있는 거를 이제 고기 반찬이라도 해서 먹이려고 하는데 좀 돈이 조금 소박하더라고요. 공병을 주워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아니 그 많이는 안 돼도 좀 가작값이라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두 아들이 엄마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오이 하다 주세요. 우유 먹고 싶어? 네. 센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녁밥 대신 우유부터 찾는 아들 혁진 씨. 마트 가서 우유 하나고
말주 사갖고 와. 혁진아 차 조심해야 돼. 근데 마스크 하고 가야지. 그거 갖고 가. 집에 씻고. 그런데 온통 아들 걱정뿐인 엄마가 함께 나서질 않는데요. 결국 혁진 씨 혼자 심부름에 도전합니다. 전에도 이렇게 엄마 심부름 간 적 있어요? 네, 한번 우유 사러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서 선택한 엄마의 큰 결심. 하지만 비 오는 밤거리가 신경 쓰여 다급히 길을 나섭니다. 기존에는 시키도 안 했는데요. 지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한번 시켜봐갖고 이제 혼자 살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빈집이 많아 더 적막한 밤거리. 마트까진 한참을 걸어야 하는데요. 혼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여기에요, 대표님. 여기. 일꾼네요. 네, 꼬대한테. 들어가서 사세요. 네. 아저씨.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오이. 아들이 먹고 싶어 하던 먹거리로 가득한 마트라 마음이 더 조마조마한 엄마. 하지만 혁진 씨는 집에서 약속한 대로 좋아하는 캐러멜과 우유만 찾아 차분히 심부름을 해내는데요. 좋아할 엄마 생각에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샀어요. 다 샀어요? 네, 엄마가 심부름 시킨 거 다 산 거예요? 네. 볶았습니다. 혁진이 우유 사러 갔어? 네, 마주에 같이 갖고 그거 가. 얼마 남은 줄 알아? 1,000원. 1,000원 남았어? 네, 그럼 1,000원이면 하나? 네, 2개. 2개? 이거. 아, 3개. 3,000원. 네, 3,000원. 이젠 혼자서도 능숙하게 해내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만 한데요. 못할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 하고 왔네요. 아, 그래요? 네. 오. 우유도 알고 말주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 다 알고 있네요. 지친 엄마에게 희망의 빛이 돼준 아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다음 날 오래 시달려온 통증을 견디지 못한 엄마 춘경 씨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혁진이가 한 번씩 떼쓰고 나면은 몸이 더 많이 통증이 와서요.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으려고 병원을 찾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온몸이 무릎도 아프고. 예. 두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건강부터 챙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신경치료 주사인데요. 허리 요통 때문에 허리 뒤에 있는 후지 신경이라고 있어요. 그 신경을 신경 치료해주면 요통이 많이 감소됩니다. 최근에 좀 더 아파졌지요. 네. 이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있는 그 통증들이 더 심하게 느껴지고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또 끼니를요. 네. 내 혈진이 동기 챙겨주다 보면은 먹기가 싫어 보여요.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어서 생각보다 심각한 증세에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래도 씩씩하게 일어서고 싶습니다. 중경염 상태는 전체적으로 체력제가 너무 심하고요. 거기에 따른 전신 근육, 근골격계에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목 디스크, 경추 상완 증후군, 허리 추간판 장애, 우리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 관절염도 좀 있고요. 골다공증 상태가 심하고요. 통증이 본인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활동량을 좀 줄이고요. 스트레스 요인을 좀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가족 스트레스, 또 경제적인 스트레스, 육체 노동 이런 걸 좀씩 줄여서 우울감 같은 것도 회복이 되고 본인이 좀 희망을 좀 갖고 그래야 좀 더 나아지실 겁니다.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사이 세상이 이렇게나 화창해졌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해보고 싶은데요. 요리해서 가자. 응? 아, 이 봐봐요. 강아지 풀도 있네. 예, 엄마 잡아줄까? 응. 찍어봐. 나와? 엄마 봐보자. 와, 우리 혁진이 작지 찍었네. 엄마가 이제 우리 혁진이 이렇게 찍어. 와, 잡아봐.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사진에도 마음에도 오래 담아두고 싶습니다. 사진 찍는 거 전에도 잘 많이 찍었어요? 옛날에 한번 찍어봤자. 아, 사진 전에도 찍어봤어요? 네. 자주 나오세요? 아니요, 자주 안 나와요. 가끔 나와요. 예, 왜 근데 나오세요? 예, 그냥 안 나오게 되더라고. 근데 혁진이가 오늘 나온 게 너무 좋아해서 조만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다짐으로 함께 걷는 길. 시린 날들이 가고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혁진이도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고 이제 청년도 돼가고 좀 편하게 그것도 한 번씩 이제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뭐 사주라면 사주고 애식도 가고 싶고 남들하고 놀러는 못 가도 손잡고 가까운 데는 한 번씩 가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